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크립토의 진짜 위기가 언제 올 것인지 예방주사 차원의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나 확률적으로 9월에 조정이 온다라고는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9월의 위기는 만약 오더라도 진짜 위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비트코인과 S&P 500은 9월 달에 별로 재미가 없었다. 요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의 월별 수익률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9월이 꼴등입니다. 꼴등.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거의 없죠. 이 빨간색 하락만 굉장히 많고요. 평균적으로 봐도 12개 월 중에 꼴등. 평균 값으로 봐도 꼴등. 그러니까 중간 값으로 봐도 꼴등. 근데 이 9월의 꼴등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통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역시 통계적으로 4분기에는 굉장히 즐겁구나, 신나는구나를 같이 받아들이셔야겠죠. 같은 통계니까요. 여기 보시면 10월은 뭐 거의 푸릇푸릇합니다. 빨간색이 거의 없고요. 11월도 꽤나 푸릇푸릇하고 의외로 12월이 약간 반반 느낌이죠.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여기 4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1월에도 그렇게 몸뚱이 큰 비트코인이 무려 37%가 올랐고요. 또 39%, 42%, 46%, 47, 53, 38. 뭐 요건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뭐 60%, 449% 어마무시하게 10월, 11월에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21%, 46%. 그리고 12월에 뭐 반반 느낌이긴 하지만 평균 값으로 보면 12월에도 결국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9월이 안 좋다고 한다면 근데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죠. 내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만약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가성비 좋게 어디에 베팅을 하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베팅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9월 정확하게 보면 S&P 500 기준으로 9월 20일에서 30일 요때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업들이 뭐 리밸런싱하고 뭐 이렇게 윈도우 드레싱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좁은 구간에 하락을 염두에 두고 베팅을 하는 게 나을지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요. 아니면 10월, 11월, 12월 웬만하면 좋으니까 이 넓은 구간에 좀 베팅을 하는 게 좋을지 저는 트레이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때는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로 뭐 적당히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존에 제 생각은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요. 만약에 9월 뭐 말에 조정이 온다고 쳐봅시다. 9월에 조정이 와요.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떨어졌나요? 혹은 재무부나 뭐 트럼프 행정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유동성 상승 카드를 다 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힘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힘 짱짱한 것 같거든요. 상승 카드 다 썼을까요? 아니요. 트럼프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기존의 모든 대통령들은 내가 당선이 되면 첫 해에 너무 기분을 내고 즐겁게 유동성을 풀면서 돈을 풀면서 이 당선을 축하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관세 전쟁만 일으켰고요. 상승 카드를 죄다 뒤로 밀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쓸 게 아직 많다는 겁니다. 힘도 안 떨어졌죠. 근데 21년과 한번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죠. 2021년, 2025년 명목상으로는 둘 다 불장이 와야 되는데요. 21년도에는 어땠냐면요. 이미 카드를 다 써버렸습니다. 일단 20년도 3월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긴급 뭐 기자회견하고 FOMC 회의를 하면서 이미 3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간을 유지를 했었죠. 그러니까 20년 3월에 이미 기준금리 카드를 다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20년도 3, 4, 5, 6 이때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풀었는데요. 거의 매월 1조 달러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20년도 4월 달에가 피크였거든요. 무려 2조 달러를 뿌려댔는데 그러니까 21년도 들어서 버블이 생기고 하더라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현재는 상승 이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 정부는 지금 아껴놓고 있다. 그게 21년과 현재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그럼 아직 남은 상승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설사 9월에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복습 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주축이죠. 지금 연준을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스컷 베센트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지금 모터보트 시동을 매우 강하게 걸고 있다. 아직 출발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 연준 이사 리사 쿡이라고 있었죠. 무려 임기가 26년까지 있던 분을 주담대 사기로 해가지고 이미 잘라버렸습니다. 뭐 재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넣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연준 뭐 이사를 갈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초유의 비상사태를 스캇 베센트가 선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집값 폭등이 지금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가을 내에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아직 썼다 안 썼다? 안 썼습니다. 가을 내에 쓸 것 같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겠죠. 왜냐하면 모기지는요 30년물 장기 국채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썼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SLR 규제 완화 안 썼다. 안 썼습니다. 안 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베센트는요, 이미 연준 의장의 후보 면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특히 11명을 연준 의장 후보를 지금 뭐그 면접을 보면서 이제 괜찮은 분을 트럼프에게 뭐 한 3, 4명이 될지 모르지만 추천을 하고 면접을 보는 면접자입니다. 근데 이 면접자가 최근에 연준을 향한 기고,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스캇 베센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연준은 뭐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뭐 고용과 물가를 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도 했는데 하나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연준은 완만하게 장기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연준 의장 후보 면접자가요.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었다는 거죠. 연준은요, 장기 금리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기준 금리는 단기입니다. 근데 장기 금리를 완만하게 잡아라. 그런 사람 내가 뽑을 건데, 그러면 이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까요? 야, 이거 참 충격적인 겁니다. 장기 금리 잡으라는 거예요, 연준에서. 그러면 앞으로 연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처럼 양적 완화,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양적 완화 당연히 하겠죠. 이게 바로 장기 국채를 사는 거니까 양적 완화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 양적 완화 외에도 유사 양적 완화가 뭐가 엄청 많아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요.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그냥 똑같이 두는데 반해서 단기는 팔고 장기는 매수하면서 그럼 장기 금리가 잡히겠죠. 이거 실제로 2011년에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요런 약간 꼼수를 쓸 수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장기 금리 뭐 최종 목표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오를 때마다 쳐냅니다. 오를 때마다 나 무제한 장기 국채 사버릴 거야. 사면은 금리가 떨어지겠죠. 요거 일본이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잃어버린 30년 할 때 써먹었던 방법을 연준에서도 쓸 가능성이 높다. 오기만 해봐라. 뭐 트레이더들 이 장기 뭐 팔기만 해봐. 내가 다 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뭐 유사 양적 완화, 뭐 대출을 엄청나게 해준다든지 뭐 BTFP라고 했나요? 23년도 3월 달에 은행들 4개 망했을 때 뭐 대출도 많이 해주고 담보도 잡아주고 5만 가지 방법을 써서 연준이 장기 금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단기 금리는 뭐 지니어스 법안이다, SLR 규제 안 하다 이런 걸로 잡겠죠. 그래서 9월에 조정이 온다. 제가 볼 때는 매수 대기자도 많고요. 소문도 너무 많이 퍼졌고 결정적으로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를 아직 많이 아껴뒀다. 그래서 글쎄요, 9월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요게 좀 중요하죠. 흔히들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하는 게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터지면 크게 정말 손해를 볼 수 있는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이벤트는 확률이 낮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2, 3일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보셔야 될 영상은 잘 안 보시고 안 보셔도 될 영상은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합니다. 대법원 관세 판결에서 지면요. 이거는 블랙스완, 특히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올 수 있는 영상이어서 좀 중요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블랙스완 이벤트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서 지금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두 번이나 났죠. 5월에도 졌고요. 8월에도 졌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 하나 있는데 이 스콧 베센트는 패소를 지금 염두에 두고 95년 전의 법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 두 번이나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지금 사실은 괜찮은 척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랑 스콧 베센트는 똥줄이 바짝바짝 탑니다. 이거 다 환급을 해줘야 되고 야, 이건 모든 정책에서 정말 타격을 받겠죠. 마가도 그렇고 트럼프의 위신도 떨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차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요런 뉴스, 그러니까 패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이벤트인데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 소개해 드렸지만 트럼프가 패소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은 좋을 수 있습니다. 다 좋진 않겠지만 특히나 관세에서 큰 피해를 봤었던 주식들,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주식들은 단기나 중기, 장기적으로도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크립토, 코인이나 아니면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덜컹덜컹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진다, 그러면 이건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지금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했고, 본인의 재산을 올인을 하고 있고, 이해 상충 논란도 있죠. 그리고 AI 크립토 차르도 세워놨었고,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시켰고, 전략 비축도 한다고 그러고, ETF, 스테이킹이나 RT ETF도 해준다고 하고, 친 SEC 의장도 앉혀놨고 했는데, 만약에 패소를 한다? 이 모든 거, 특히나 크립토 쪽에 정말 힘을 가득 실었는데 이 정책이 올스톱이 되거나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크립토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AI랑 씨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판결이 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AI 네가 볼 땐 몇 프로 될 것 같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그리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아까 이런 말씀드린 차선책이 먹힐까 안 먹힐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질문을 드린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거,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AI를 통해서 대략적인 기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챗 GPT죠.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챗 GPT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종 판결 시기 일단 8월 달에도 위헌, 5월 달에도 위헌 판결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관세 부과 권한은 인정할 수 없고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판결의 효력은 10월 14일까지는 일단 유예를 시켰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10월 15일부터는 관세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관세가 유야무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래서 아무튼 최종 판결은 11월부터는 이제 서로 막 변론하고 정말 피 튀기게 이제 싸울 텐데 그래서 한 연내에 25년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25년 말 정도라고 챗GPT는 다소 다른 AI에 비해서 빠른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하네요. 근데 제가 퍼플렉시티나 그록이나 다른 데 물어보면요. 요거는 좀 이구동성으로 26년에서 3월에서 한 6월 정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도 이 사태의 이 중요성, 이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6년도 초, 그냥 뭐 1월, 2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 느리면 뭐 연초에서 내년 상반기다. 이때가 좀 중요한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트럼프의 승소 가능성을 AI들은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할까? 의외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챗 GPT는 조금 냉정하다고 했었는데요. 먼저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대법원이 일단 보수 성향이 많아요. 보수 성향의 분들 6명, 진보 성향 3명. 그래서 6대 3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우호 요소는 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즉 뭐 판결이나 과거 판례나 법리적 기반으로 볼 때 트럼프는 매우 불리하다. 지금 IEEPA 법안 요걸로 관세 부과를 하고는 있는데 요게 조금 불분명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메이저 퀘스천스 독트린이라고 해서 중대한 정책 권한은 명시적으로 국회의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혼자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개인적이란 말은 쓰는 거 보면서 야, 이 친구도 사람 다 됐네 싶었는데 아무튼 AI의 개인적인 추정치는 20% 이하, 법리적으로 판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10에서 15% 이하로 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트럼프가 질 확률이 무려 80%, 90%라는 겁니다. 와, 이거 조금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AI에게도 물어보니까 퍼플렉시티도 40% 승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질 확률이 60%니까 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1심, 2심을 다 뒤집으려면요. 엄청난 논리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록만이 의외로 트럼프 편을 좀 들어줬습니다. 그록은 뭐 이것도 이제 근데 본인 의견이라고는 안 하고 전문가들이 볼 때 50에서 한 70% 승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뭐 좀 범위 편차가 크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튼 패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외로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패소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가야 된다. 이걸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럴 수 있다는 걸 알고는 가자. 자, 그럼 세 번째 궁금한 거. 만약에 진다면 베센트가 아까 여러 가지 차선책을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차선책이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진다 그러면 포괄적 일괄 관세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10% 일단 깔고 가고 이런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새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회가 뭐 백지 위임법을 트럼프에게 줄 가능성은 없다. 근데 차선책으로 가능한 건 뭐 법률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무트 할리나 뭐 여러 가지 법안 예전 걸 이용을 해서 품목별, 국가별 타겟 관세는 여전히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 뭐 여기에만 25% 때린다든지 중국만 콕 집어서 뭐 때린다든지 요거는 17년, 18년에도 많이 이제 과거에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상호관세 때리는 거는 의회 협조가 필요하거나 법을 뭐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힘이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 진다면.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차선책을 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뭐다? 트럼프의 파워가 위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떨어지겠죠.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돈 내놔죠. 이 관세 이 나쁜 하면서 내 돈 내놔라 환급 해주세요. 전 세계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이런 차선책을 쓴다고 한들 소송하겠죠. 아니 대법원이 아니라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깡패처럼 뺏어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트럼프 내부에서도 배신자들이 나올 가능성까지 있죠.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하워드 루트닉이 이미 7월부터 이 관세에 반대로 환급권을 월가에서 지금 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 트럼프의 반 정책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더라. 그래서 내 돈 내놔가 나오면서 트럼프 파워가 확 꺾이면서 차선책이 나오더라도 뭐 이게 정말 돌파가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마치 예전에 있던 이 4년 사이클이 종료되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때 되면 4년 사이클 맞았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패소를 만약에 한다면요. 그래서 친 크립토는 일단 올 스톱.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뭐 법도 뭐 클래리티 법안이든 뭐든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올 스톱 될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반 트럼프였던 이런 주식이나 코인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뭐 너무 때렸다든지 해서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뭐 헬스케어 여기서 트럼프가 매우 때렸잖아요. 요런 데도 좀 오를 가능성도 있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지 자산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패소를 하면 주식은 좋을 수 있는데 크립토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해지 자산을 꼭 가져가야겠구나. 요거는 필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구나. 요게 좀 대응의 방법이라고 하면 뭐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준비도 하셔야 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모든 역경을 뚫고 만약에 승소를 한다. 그러면 내년까지 좀 오랫동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조금 뭐 사이클이 길어졌다, 뭐 없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번은 저는 터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이 파티가 길어질 뿐이지 버블이 훨씬 커지다가 더 큰 탐욕, 결국은 탐욕에 무리하게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다가 결국은 터지기 때문에 결국은 터지긴 터질 겁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높이 갈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 크립토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어깨에 지금 올라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이건 본의 아니게 우리는 트럼프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정책, 권력,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도 사실은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만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의 어깨에서 이제 잘 뛰어내릴 타이밍이 있겠죠. 그래서 잘 뛰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